이번 영상에서는 투 부정사라는 거 알아볼 겁니다. 투 부정사는 요 순서대로 볼 겁니다. 품사라는 요 파트 파란색에서는요, 파란색 슬라이드에서는 요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품사가 무엇이고, 품사는 또 왜 알아야 되고, 어떻게 또 적용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부정사 요 부분에서는 부정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건 왜 동사가 아니냐, 여기에만 일단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의 이해 이 부분에서는 이 우리 저기 뭡니까 그 원형 부정사, 투 부정사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일단은 투의 그림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쓰임은 어떻게 되어 적용되어 있는지 그것도 볼 거고요. 자, 슬라이드 진행시키겠습니다. 품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품사는 단어의 성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개의 그 딱 스페이스바 사이에 있는 거 있죠. 그게 품사가 됩니다. 요렇게 사자 한자어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사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한 개의 단어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의문사, 관사, 뭐 명사, 대명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자 붙는 건 전부 다 하나의 단어만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런 문장을 보면은 개 요렇게 있죠. 한 개의 단어만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명사가 됩니다. 근데 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요거는 명사가 되고 동네를 잃어버리면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 이렇게 얘기할 때 명사가 주어가 되고 우리말로는 명사 뒤에 있는 이가 붙으면은 주어. 그다음에 동네 명사 뒤에 을을 붙으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 순서로 우리말 법칙에 적용을 다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에 단어 하나를 한번 추가를 시켜 볼게요. 이런 단어 말입니다. 이런 단어를 하나를 추가를 시켰을 경우에 이 미친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되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글이 익숙하니까 말이 익숙하니까 미친 개가 이거는 뭐 당연히 된다. 그러면 개가 미친 동네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억지를 좀 부린다면은 아예 틀렸다고 보기도 힘든데 이 미친 동네 이거 되겠어?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의 어법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용사 부사 가려내 봐라.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영어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은 동네를 미친 돌아다닌 이거는 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그렇게 말 되고 안 되고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할 때 이거 어떻게 가르칠래요? 이 미친 이거는 형용사인데 여기밖에 못 들어가겠다. 미친 동네는 이거는 말이 조금 뭔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안 될 것 같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는데 얘기할 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레이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친 개 이런 식으로 한참에 그냥 통째로 읽고 읽은 대로 이해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형용사니까 명사 이렇게 야 그러면 여기도 명사인데 이거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이 없게 돼요. 그리고 품사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 개의 단어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개, 미친, 동네,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봐버리게 되면은 이 단어의 성격상 이거는 요 자리에 들어가고 문법 규칙상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 얘기가 되지만은 전체를 아는 데는 전체 뜻을 이해하는 데는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할 때는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덩어리째로 통째로 해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레이지 독 이런 식으로요. 크레이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크레이지 독을 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영어에는 관사라는 게 있어서 크레이지 어독 이거 말 안 돼요. 크레이지 독 이거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뭐 뻔합니다. 더 크레이지 타운 이것도 똑같이 말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영어 공부에서 이제 우리말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이 품사가 영어에서는 지금 이제 레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똑같이 레이트라고 적고 어떨 때는 늦은이 되고 어떨 때는 늦게라는 부사가 됩니다. 이거 우리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래서
그냥 제일 안 좋은 공부법이 뭐냐면은 레이트는 늦은도 있고 늦게도 있고 해가지고 개별 건수를 하나하나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I woke up. 나는 일어났다. 이 뒤에는 뭐 late 하면 당연히 늦게가 되겠죠. I was late 하면 나는 was 였다. late 그 형용사군. 이런 식으로요. 이거 late 같은 경우에 까딱 잘못 해버리면은 late 형용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lately 뒤에 ly 붙으면 이건 당연히 부사네. 늦게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lately 하면은 별도의 형용 부사가 돼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개념은 이제 우리말은 이제 당연히 늦은은 늦은이고 늦게는 늦게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품사가 헷갈릴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똑같이 소리 내면서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가려내는 것 말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은 이거가 돼요. 하나씩 외우는 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그리고 영어랑 나랑은 안 맞아라고 이렇게 그거입니다. 그 길이 이제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외워봐야 우리말과는 근본적으로 조금 발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우리말이랑 1대1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 억지로 그 외운다고 해봐야 써먹지도 못할 거. 그러지 말고 덩어리로 크게 한번 내용 말하듯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부정사의 뜻, 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사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부정사라고 얘기하면 한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 자꾸 써서 미안한데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을 대부분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품사를 아예 못 정하겠다라고 해요. 아예 못 정하겠다 이 뜻으로 이제 부정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장 안에서는 한 단어는 한 개의 품사가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미친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she is crazy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 문장 안에서 crazy는 그냥 형용사 하나밖에 안 돼요. 뭐 I was late 이 late는 I was late 문장이 안에서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부사가 될 가능성 없어요. 근데 뭐 다른 문장에서는 또 다른 품사로도 쓰이게 되니까 그게 골치가 아픈데 근데 한 문장 안에서 얘는 이게 명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형용사 부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에라 못 정하겠다 해서 품사 못 정하겠다는 뜻으로 썼고 infinitive 이렇게 돼 있죠. 이거 infinite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한 이런 개념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품사가 이제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무한으로 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finitive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부정사라고 얘기해서 품사를 못 정하겠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이미 벌써 인상 꾸겨지고 있죠. 이거 용법으로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순의 개념에 가까운데 이거 품사를 못 정하는데 무슨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거를 외우라고 그렇게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그때쯤에 그 고생을 해서 투부정사를 공부를 하는데 시험 친다고 고생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용법 얘기는 없어요. 없고 그래서 투부정사만 나오면은 전부 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은 나는 샀다 책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o read 이제 to가 있어서 앞으로 읽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요. 읽을 책도 됐고요. 읽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가서 부사적 용법이다 하나로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불가능해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중학교 때 뭐 용법 공부한다고 고생들을 꽤나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동사가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I saw you dance 이거 이 옛날 노래 이거 뭐 노래 제목이 하여간 노래입니다. I saw 할 때 이 saw는 지극히 당연히 동사입니다. 왜 동사이냐? 이 주어가 있어서 그래요. 영문법 1법칙이 뭡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사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동사 있으면 주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댄스는
이 앞에 있는 you가 주어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이고, 그러니까 you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you를 뒤에 있는 이가 붙어서 댄스, 이거 얘기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는 아니다라고 가려내는 겁니다. 그럼 동사 아니면 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말이 목적어 you를 보완해주는 목적격 보호. 그래, 좋은 말이군. 그 다음에 지각 동사해서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무 어려워요.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주어 동사만 가르치는데 이게 동사야라고 주어 동사를 확인시키는 데만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까지 주어 동사 안 보고 공부했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배우는 사람의 탓이 아니고요. 수업하는 사람, 교수하는 사람의 잘못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요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나는 봤다. 그다음에 너가 춤춘다. 이건 만약에 주어 동사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네가 춤춘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that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요. that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말 돼요, 이거. 말을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외국 가서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놀림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가 아니다. 주어 동사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틀린 문장은 아닌데 이거를 주어 동사로는 못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어 동사로 보면은 뭐 you dance 너는 춤춘다 이렇게 되죠. 나는 봤다 너는 춤춘다라는 것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는 이해하지 말라. 이렇게는 이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나는 봤다.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댄스 이 부분에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겁니다. 댄스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유죠. 그다음에 그래서 네가 춤추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왜 얘가 이 댄스가 왜 동사가 아닌지 아시겠죠? 주어가 없어요. 이거 주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면은요, you 댄스 이렇게 눈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영어 어순대로 I saw you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너를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너를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댄스 네가 춤추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네가 춤추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너를 과정을 빼버리고 네가 춤추는 것을 해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기초 과정을 다지지 않고 그냥 좀 점프해서 뛰어가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to의 그림, 그러니까 전치사 to, 부정사 to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랑 그 다음에 부정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to의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to라고 이런 것들 전치사들이죠. 얘네들은 전치사인데 전치사들은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 개념에 맞게끔 상황 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곰 한 마리가 I'm going 하고 있죠. going 하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going을 합니까? school이라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 to는 그래서 앞방향 쪽 진행하는 방향 여기에 이쪽 방향성을 이렇게 여기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 좀 보게 되면요. 이거 뭐 이야기를 한다고 봅시다. I'm talking 하고 있죠. to you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뒤에 이런 명사가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오느냐 아니면 to 뒤에 뭐 동사 원형이 와가지고 동작할 걸로 보느냐 그냥 이걸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이고 선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부정사라는 것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부정사의 이해에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진짜 제일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할 얘기는 꽤뭐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끝낼게요. 그냥 he wants him 이래버리면은 그는 원한다 그를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는 원한다 그를 그러면은 이 he랑 him이랑 다른 사람이라는 것 뻔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는 문장이 to kill him이냐 himself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 to kill 요 부분 있죠. to가 있으니까 kill할 동작 쪽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kill할 거라는 얘기가 돼요. 앞으로 kill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kill할 거냐?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가지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당연히 이 앞에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힘이냐 힘셀프냐 가려내 봐라라고 얘기했을 경우 이것이 의외로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거 힘일 것 같은데 아이고 힘을 딱 해보니까 이미 3번이고 앞에서 3번이 다 정답으로 연속 3개나 나왔다. 이거는 그러면은 힘이 아니라 힘셀프겠는데 이렇게 그냥 희한한 기술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he want him 할 때 이 힘, he를 그냥 A라고 하고요. 얘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to kill 할 때 이 to kill의 의미성의 주어는 당연히 B입니다. B이기 때문에 힘 해버리면은 최소 B는 아닙니다. B는 아니고 A 아니면은 별도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등장하지 않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힘 셀프일 것 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B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He saw him 이렇게 했죠. 그는 봤다 그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to kill 이렇게 이건 죽일 거라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의미상의 주어 힘이 의미상의 주어 힘이 그지 그가 kill to kill이니까 할 거라는 개념이 되죠. 이거 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so, see, look,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이 동사의 목록, 그러니까 목록을 외우는데요.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해서 그건 하지 말고 그냥 그는 주어 동사 목적어 봤다 그를 해놓고 이거 누가 킬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력으로 이거 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이해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의미상의 주어랑요. 누가 to 동사가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그러니까 to 부정사니까 앞으로 할 거다 요 부분요. 이 단어 할이라는 단어 요 단어요. 좀 더 핵심적인 건 리을이 되겠죠. 요 리을이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적용해 보십시오. 이거를 그냥 택도 없이 그는 봤다 그를 죽이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만 가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해석해 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누가 뭐 할 거라는 거 그 개념이 안 잡히니까 당연히 뜻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서 보십시오. He saw him 여기서는 이제 to kill에서 이거 갈라쳤는데 이거 사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맞으려면은 이 아예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되느냐? 없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to가 있으면 앞으로 kill 할 거는 거죠. 그러면 to가 없으면 지금 kill 하는 겁니다. 그냥 kill 하는 것들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부분, 요거 여러분도 적용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요거 조금 좀 민감하죠? 요 부분요. kill, to kill이면 kill 할, 뭐 이렇게 리을, 요렇게. 그다음에 그냥 kill이면은 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 조금 민감합니다. 근데 적용해 보면은 금방 또 됩니다. 그다음에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이 to나 저 to나 전부 다 동일한 to입니다. 동일한 to이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의미상의 주어. 요 부분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동작할 우리말로는 이제 요 리을 부분이 되게 되죠. 예, 리을 부분 요거를 적용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의외로 쉬울 겁니다. 이번에는 to 부정사가 적용된 예들 그러니까 to 부정사 하여간 뭐 요것들이 적용된 예들을 한번 볼게요. 자, 부정사가 적용된 예들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각동사 목록으로 외워둘 것 같으면은 here의 과거 heard 이거는 지각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overheard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각동사 목록 그 어디 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록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They overheard
그들은 넘겨들었다. 이제 귓결로 들은 거죠. 프레데터가 커밍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to come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내용상, overheard랑 to come이랑 안 맞구나. 이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come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역 동사라고 얘기하는 make 같은 거 있죠. 옳거니, 예, to play 틀렸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에 to play의 의미성의 주어는요. 의미성의 주어는 당연히 he입니다. 그는 만들었다 로봇을 he가 플레이하기 위해서 지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렇게 되면은요. 라봇 뒤에 이제 플레이 나오면은 라봇을 만들었다 로봇가 플레이 안 하면 안 되게끔 강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만약에 그래서 이게 말이 좀 힘들어요. 그냥 이제 이거 의미성의 주어 진짜 말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도 좀 성의 있게 잘 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은 택도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to의 여실한 뜻,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동작하게 될 거라는 그 여실한 뜻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바이런인가? 뭐 일러 보니까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어났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찾게 된 거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 보십시오. 이거 결과 용법 이렇게 많이 외우는 대표 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용법은 에이,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일어나서 찾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내 자신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을 find 한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로만 줄일게요. 하고자 하면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야곱야곱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해 나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많이 한다면은 뭐 한두 시간씩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러면 지겨울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to 부정사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다음에 이어질 거는 이제 ing에 대해서 볼 겁니다. ing는 어떤 개념입니까? ing 이거 얘기할 때 시점을 넣을 거예요. 시점. to 부정사의 시점은 앞으로 할 거라는 거죠. to가 없으면 그냥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g의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to 부정사의 시점이랑 ing의 차이 이거 시점에 따른 의미랑 쓰임의 차이 요거를 보게 될 겁니다.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다 보셨으면 합니다. 자, 줄일게요.